네, 장군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이민정 기자. 네.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작은 마을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약 2년 동안 소읍기행이라는 여행 코너를 소개했었는데, 이 네. 작은 마을을 찾아다니는 코너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청원에 있는 벌랏 한지마을이라고 이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 전통 한지마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청원. 소읍이라는 말이 좀 예쁘게 느껴지는데 그 네. 작을 소자의 읍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여행은 네. 한때는 좀 나 어디까지 가봤다. 이 광고에도 있죠. 어디까지 가봤니? 가봤니? 네. 근데 요즘에는 이 여행의 넓이에 이제 의미가 있지 않고 이 깊이에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시간 밖으로 나가는 체험을 작은 마을에 갈수록 또 내가 거기서 더 깊이 체험할수록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원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청원 이 뜻이 이 한자로 푸르름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데요. 잘 알고 계시는 청남대 이 대통령의 별장이 그렇죠. 이 청원에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 3대 약수로 알려진 초정약수 세종대왕이 눈병을 이걸로 고쳤다고 합니다. 네. 또 예, 내륙의 한려해상공을 여기는 대청호도 이 청원을 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요. 청원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벌랏 한지마을인데요. 이름도 좀 특이해요. 별나네요, 이름이. 예, 원래는 네. 문이면 소전일리입니다. 이 문이문화재단체가 사실은 수몰돼서 없어진 마을을 복원한 데잖아요. 그래서 그 물 바로 옆에 있는데요. 벌랏이라고 불린 의미를 마을 주민한테 여쭤봤더니요. 네. 이 보이지 않을까 여기 밖에서 보면 볼랏, 벌랏 안 보인다다가 벌랏 마을이라고 했고요. 네. 어디 문헌에 보니까 밭밖에 없어서 또 벌랏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용하고 네, 지금 사진에 사진에서도 느끼는 건데 네. 제가 예전에 당진에 네. 시문 선생님 필경제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네. 거기 마을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디를 그 카메라 감독님 얘기가 어디를 갖다 놔도 다 사진이라고 했는데 작품이고.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벌판 밭 이렇게만 있는 너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저쪽도.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을이 산골인데도요, 물이 바로 있어요. 이 대청댐이 생기기 전에는 네. 이 물길을 따라서 배로 마을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마을 안에는 논이 없고 물 바깥에 논이 있어서요, 이 나루터에 가서 뱃사공을 불러서 소를 싣고 논으로 가서 경작을 하고 다시 마을 돌아왔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 나루터에 가면요, 물이 저 끝에 보여요. 그래서 대청댐에 물이 차면 나루터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실 마을은 임진왜란 때 이 피난온 화전민들이 일군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한 4,500년 정도 네. 된 거고요. 이 첩철산 중에 물길로 저기 보시면 네. 물이 뒤에 와. 막혀 있어서 네. 이 6.25 전쟁 났을 때도 전쟁 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을까지 차가 처음에 못 들어와서 전봇대를 오솔길로 다들 매서 저게 나루터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사실은 할 게 없으니까 저게 지금 담배 공장인데 예. 주민들이 예전부터 이 당나무로 종이를 만들어 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볕이 좋다 보니까 담배 농사를 같이 져서 지금 담배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저런 흙으로 진 네. 담배 공장, 담배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게 사진을 딱 드리게 되면 예스러운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풍경이다 이런 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네. 그 충북은 사실은 바다가 인접한 데가 아니잖아요. 딱 예, 안에 내륙이죠. 박힌 네네. 데여갖고 제 동기 중에 한 친구는 회를 대학교 때 처음 먹어봤다 그러더라고요. 회를요? 그럴 수 그럼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대전에서 자랐는데요. 네. 바다회보다는 이 그렇죠. 송어회나 민물회를 많이 먹습니다. 저는 이 사실 문화적 충격으로 서울에 사람들이 이 바다 물고기 회만 먹는 거 뭐 사실 약간 충격을 그렇죠. 이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맞아요. 흔하게 바다 회를 네.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요. 네. 저런데 이제 거의 다 민물고기로. 그렇죠. 아니 근데 어쨌든 저렇게 물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저 마을은 상당히 좀 축복받고 그렇죠. 아름다운 네. 곳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느낄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마을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벌랏 한지 마을로 네.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부터 당나무를 이제 키워서 이 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 이 주민분께 여쭤봤더니요, 이분은 60살이셨는데 네. 할아버지 때부터 한지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한지를 대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몇백 년 동안 한지를 만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저게 지금 보이는 게 당나무입니다. 아. 그래서 저게 한 1.5m 정도까지 자라면 가을에 수확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얇으네요. 예, 저는 되게 당나무를 저도요. 가을에 네. 해서 이제 잘라서 말리고 네. 쌍코를 계속 반복하는 게 겨울 내내. 그래서 겨울에 저거 준비해놨다가 봄에 이제 한지망으로 한지를 뜬다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거치면 이제 뽀송뽀송한 한지가 나옵니다. 저는 오. 이 한지가 이렇게 하얗고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굉장히 질 좋은 뭐 아주 뽀송뽀송한 저기 지금 양으로, 나오고 있네요. 예, 네. 저렇게 뜨면 저런 네. 색으로 아주 뽀송뽀송하고 정말 행주인데, 행주. 예, 지금 망으로 뜨고 있는 거예요. 물에 네. 이제 닭나무를 네, 삶아서 풀어- 예. 넣으면 저 망으로 이렇게 건져내서 채로 받쳐서 네. 누르면 저분이 60살이신 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한지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네. 저렇게 눌러서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제 네. 저렇게 뽀송뽀송한 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 아이들도 요즘엔 체험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망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정말 쉽고 이렇게 쉬워요? 하니까 예, 네. 요 망 위에 하얀 이제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생기는데 네네. 그걸 이제 말리면 바로 저렇게 한지가 종이가. 생깁니다. 네. 근데 한지 제작이 쭉 이어온 게 아니라고. 네, 여기 좀 들었는데? 슬픈 이야기가 네. 있어요. 마을이 한지를 계속 만든 게 아니고요. 1975년을 끝으로 한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시점에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창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마을 사람들은 사실 한지를 이제 봄에 만들어서 팔아서 가을에 다른 마을한테 쌀을 받아서 이렇게 아. 계속 선순환하는 구조로 네. 물물교환식으로 살았는데요. 요 다 한지를 찾지 않고 유리창을 찾기 그렇죠. 시작하면서부터는 한지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담배나 다른 네. 경작물들을 이제 경작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3, 4대, 5대까지 하시는 분들은 좀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산골 여행이 참 좋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산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나 전통을 지키고 사시는 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굉장히 이제 그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네. 점인데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나 어떤 전통이나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원을 네.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외피만 보고 아 풍경 좋다 이러고 오면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미리 자료 조사라든지 또 이렇게 지금 이윤정 기자 같은 네. 분이 말씀해 주시는 이제 이런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끔 알고 가시게 되면 그들의 어떤 문화나 전통을 또 좀 더 깊이 있게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요즘에 공정 여행이라든지 착한 여행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끼신다고 네. 뭐 먹을 것, 입을 것 뭐 싹 다 이렇게 다 바리바리 싸들고 네. 가셔서 정말 이렇게 딱 보기만 하고 네. 오시면 사실 너무 얌체 같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저분들이 저런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여행을 가서는 또 그곳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죠. 여러 가지를 네. 즐기시고 또 거기서 이렇게 구입하실 네. 수 있는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구입도 하시고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와 좋네. 자, 음식 풀어. 이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하나가 돼서 정말 진정한 여행이겠죠. 실제로 관광지 가면요, 신안 증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에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차가 엄다니는 이 섬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유명해져서 다 와서는 먹을 거 싸갖고 와서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라는 이제 섬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쵸.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요 마을도 마찬가지로 개발과 또 이 겉보기에만 치중을 하면 이 어쩔 수 없이 이 마을도 처음에 요 이제 한지가 끊기고 네. 대청댐이 들어오면서 말이 조금 스물됐어요. 그래서 네. 70년대는 70가구 살았는데 지금은 22가구만 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지를 어떻게 다시 살려냈냐면요. 2005년에 한 화가가 요 마을에 들어왔는데 한지를 만들던 공장이랑 이 당나무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원래 마을 주민들이 다 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전통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해서 저런 공예 체험장도 만들고요. 아. 마을 사람들이 다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들인데 그렇죠. 그분들이 다 나와서 네. 아이들과 어울려서 이제 네. 한지 만드는 걸 설명도 해주고 체험도 해주고 저렇게 공예품도 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그래서 2010년에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살고 싶고 또 가보고 싶은 농촌마을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이제 네. 이 적 한지 공예가 매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지 체험장도 지금 봤는데 네. 한지 체험 말고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 또 있나요? 네, 한지 체험은 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꼭 해보시고 네. 이 마을에 제가 사실은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다람쥐를 칠 뻔했어요. 이게 굉장히 산골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야생동물이 많은데요. 그래서 네. 고슴도치 만나기란 체험도 하고 있고요. 와. 예, 촛불잔치, 뭐 담력 체험, 저희 약간 밤이 되면 무섭나 봐요. 그래서 네. 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담력 체험 같은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체험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요. 네. 저 체험장에서 민박하고 마을에서 다 민박을 하니까 거기 네. 주무시면서 네. 정말 시골 마을의 정취를 한번 네.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시골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 도시는 불을 다 꺼도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네. 못 자고 수면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정말 불을 끄면 깜깜해요. 정말 정말 칠흑 같은, 깜깜해요. 그쵸? 예, 정말 깜깜해서 하늘을 보면 별이 좀 반짝반짝. 요즘엔 시골을 가도 별이 잘 안 보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서울보다는 훨씬 더 깜깜해서 그 담력 체험이라는 게 저는 정말 와닿는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예. 그러니까 이 마을은 집집마다 대문을 열고 살고 그렇죠. 계세요. 그래서 네. 그 봄에 입춘대길 많이 입춘 때 네. 붙이잖아요. 그 대문을 아예 문고 가문이 다 활짝활짝 열어놓고 계시고 왜 이렇게 네. 문을 열어놓고 계시냐고 했더니 뭐 누가 다 마을 가져갈 사람들이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네. 또 심지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오래된 한옥 마을을 고치면서 살고 있어서요. 네. 주춧돌에 몇 년 네. 고치면서 봤더니 몇 년에 지은 집인가 봤더니 뭐 1900년대 초반에 어.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전통 있는 마을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렇죠. 네, 저렇게 첩첩산중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것도 되게 걱정되고 네. 궁금한데 어떻게 가야 네. 되죠? 아까 사진에서 네. 마을버스 네. 사진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청원 시내에서 하루에 6번만 시내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말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는 맛도 있겠지만 약간은 정말 시간 잘 맞춰서 가셔야겠고요. 이 자기 차 몰고 가실 때는 문희 IC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시면 벌라탄지 마을 표지판 보이니까 네. 가시면 되고요. 네. 나오실 때는 요 근처에 청남대도 있고 문희 문화재 단지도 있으니까 꼭 들르셔서 네. 아이들 교육도 시키시고 멋진 풍경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생각나는데요. 집으로 영화 할머니 집으로. 네. 마을버스 기다리면서 그 마을버스가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가 좀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네. 마을에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으면 사실 그곳의 문화를 충분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렇죠.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어떤 몸가짐이라든지 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야 네. 그때서 비로소 보이는 어떤 새로운 영역과 또 그곳의 새로운 맛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느껴볼 수 있는 네. 그런 깊이 있는 여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막 나는 너무 편하게 쉬고 싶고, 그러니까 여행의 용도라는 걸 마음에 정하시고 가셔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시고 정말 내가 이번엔 이런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약간 그 마을에 대한 존중이나 또 그 나의 여행에 대한 의미도 생각하시면서 가셔야죠. 이 벌랏 한지마을 안내번호를 저희가 자막으로 좀 넣어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체험관입니다. 앞서서 이제 그 사진 나갔던 바로 네. 그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락을 하시면 아마 다양한 담력 체험 괜찮네요. 요즘 애들 담력 떨어진다 그러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관광지도 물론 좋아요. 근데 그렇죠. 갔다 오고 나면은 이 습관처럼 하게 되는 말이 있잖아요. 집이 역시 최고야. 너무 북적거리니까 좀 그렇죠. 쉬고 온다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이런 네. 소음 여행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성신 출판평론가 그리고 이윤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 잠시 후에 2부에서 저희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